불날까봐요. 무서워요. 위험해요. 이 얘기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선진 사례를 만들자. K-파이어. 좀 너무 말이 안 맞나? 문제는 돈이에요, 돈. 결국 이거 다 어떻게 할 건데? 요즘에 저도 개인적으로 좀 고민이 많아요. 지금 이제 왜 전기차 포비아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존에는 안 그래도 안 팔린다고 하는데 그 캐즘의 시대인데 전기차를 왜 안 사십니까? 물어보면 뭐 할부 금리 때문에 충전 인프라가 불편해서 겨울에 주행거리가 짧아져서 이런 거 얘기했었는데 지금은 여러분 전기차 왜 안 사십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불날까봐요. 무서워요. 위험해요. 이 얘기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화재가 나는 거는 예전에도 마찬가지였고 오히려 배터리 기술이 발전하기 전 그때도 화재가 났었고 지금도 화재가 납니다만 지금 사람들이 더 불안해하는 거야. 왜? 한 대가 불났는데 수백 대가 같이 타버리네? 이러니까 야 그럼 이거 전기차 잘못 탔다가는 괜히 옆집 다른 차 보상 배상해 주다가 나 완전 그지 되겠네? 이 보상 범위 어디까지 갈지도 아직 이제 선례가 안 나오다 보니까 더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알 수 없는 그 공포까지 더 와서 포비아가 된 거거든요. 근데 이 전기차 포비아,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화재로 인한 포비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일단은 사람들을 안심시켜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근본적으로는 당연히 불이 안 나게 해야겠죠. 그러면은 가장 화재로부터 안전한 2차 전지, 뭐 전고체 전지 이야기 나오는데 이거는 뭐 2027년이 될지 28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당장은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많이 이야기 나오는 게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배터리 관리 시스템. 그러니까 이거는 소프트웨어에 더 가까운 거죠. 물론 여러 가지 뭐 반도체도 들어가긴 합니다만 충방전을 모니터링하는 거, 과충전 되지 않게 100% 됐을 때 딱 전류를 끊어버리는 거, 그리고 이온의 움직임까지 모니터링을 해갖고 조금이라도 좀 이상 신호가 생겼을 때 완전히 전원을 차단시켜버릴 수 있는 것 등등. 그래서 이번에 인천에서 화재가 났을 때는 이 BMS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아무리 배터리를 잘 만들어 놓고 아무리 제대로 BMS 시스템을 고도화해 놔도 고장나면 끝. 고장에 대한 리스크는 항시 갖고 있어야 되는 거고 이거는 뭐 BMS는 뭐 우리가 얘기를 안 해도 BMS 하는 회사들은 엄청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또 이제 하나의 대안으로 나오는 게 충전을 제한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객선에다가 차를 실을 때는 50% 이하로만 충전 상태가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완전 충전을 했어. 100%. 그래서 야 우리 뭐 배 싣고 제주도 가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절반 타고 오셔야 됩니다. 그럼 열심히 여기서 서킷 돌아야 되는 거야. 막 배 타기 전에 한 300km 정도는 주행하고 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약간 이거 좀 현실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당장 지금 2시간 뒤에 저 제주도 가는 배에 실어야 되는데 만땅 지금 충전하고 왔다고. 근데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 미리미리 계산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이거 제가 전기차를 안 타봐서 모르겠는데 그런 거 있나 모르겠네. 50%까지만 충전하는 기능, 70%까지만 충전하는 기능 이런 거 없나? 왜 주유할 때는 왜 만땅 10만 원, 5만 원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없나? 죄송합니다. 아직 제가 전기차를 못 타봐가지고. 그리고 공동주택에도 주차를 할 때는 90% 이상 충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들도 지금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제대로 실효성이 있을지는 아직은 모르겠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이거는 어차피 배터리 개발하는 회사들이 하고 있는 거고 좀 실효성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고 일단 불이 나도 안전하게 빠르게 끄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포비아까지 번진 이유는 이 뭐 열 폭주 현상은 있습니다만 혼자 있을 때 열 폭주하는 게 아니라 옆에 차까지 같이 태워버리니까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한창 그 논쟁이 붙은 주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좀 써주세요. 전기차를 지하 주차장에 아예 못 들어가게 해놓는 거. 지상에만 주차해야 된다. 지하 주차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단은 찬성하는 사람들 불안하다. 일단 거기는 소방차가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소방차가 못 들어가서 그래서 화재 진압 속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고 그 사이에 차량 수십 대 수백 대가 불탈 수 있기 때문에 지하 주차 금지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반대하는 사람들은 뭐 전기차 타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겠죠. 이건 너무 차별이다. 우리도 똑같이 관리비 내고 있고 똑같이 돈 내고 있는데. 그리고 요즘에 새 아파트들은 지상 주차장이 거의 없습니다. 지상에는 아예 그냥 차 없는 거리로 만들어버리기도 해요. 그러면은 지상 주차장 자체가 없는 주차장 그럼 우리는 어디에다 주차를 하는 거냐? 이렇게 해서 현실성이 너무 없지 않느냐? 일단 제 생각은 그래요. 좀 불가피성이 있다. 그래서 일단 원칙적으로 지하 주차 금지하는 거는 찬성을 하지만 그 사이에 우리는 뭔가 대안을 만들어내야 된다. 어떤 장치가 있을 때는 지하 주차해도 된다. 라는 거를 규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개인적인 아이디어고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지상에만 의무화하자. 약간 이거는 조건부예요, 조건부. 그러면 지상에다가 주차하면 괜찮느냐? 그것도 아니죠. 일례로 예전에도 어떤 한 지역에서
그 스포렉스 건물, 그러니까 찜질방도 있고 체육시설도 있고 거기에서 한번 큰 화재가 난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가 필로티 구조였거든요. 아궁이처럼 달아오르게 되고 그것 때문에 화재가 더 커졌던 적도 있거든요. 이렇게 건물이 있을 때 이 밑에 기둥이 있어서 여기 이제 주차가 되는 그런 구조들, 그림 잘 그리지 않습니까? 이런 필로티 구조 때 만약에 전기차가 불이 난다, 이거 똑같습니다. 번지는 거는. 그리고 이 건물까지, 여기는 아예 건물까지 화재가 더 취약해지게 되고, 그러면 여기는 똑같은 지상인데 뭐가 달라요? 그러면은 제가 생각하는 그 보완책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 사례 한번 봅시다. 왜 우리나라는 그 좋아하지 않습니까? 해외 사례 어떠냐고. 미국의 밀포드라는 시입니다. 시. 여기서는 올해 초부터 아예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는 걸 금지한다고 해요. 독일 쿨른바흐 레온베르크라는 지역에서는 역시 지하 주차 금지. 호주 같은 경우에는 권고입니다. 권고. 가능한 한 야외에서 하도록.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미국, 독일, 호주 공통점이 뭡니까? 땅덩어리가 더럽게 큰 나라들입니다. 호주가 우리나라 한 70배 이상 클걸요? 독일만 해도 우리나라 면적의 한 3.5배 정도 됩니다. 국토가. 여기도 인구가 한 8천만 명이 넘는데, 물론 우리나라보다 인구도 많습니다만 땅덩어리가 3.5배 크다고. 대한민국처럼 인구 밀도 높고 도시화되어 있고, 또 뭡니까? 제일 중요한 거, 공동주택. 밀집이니까 미국, 독일, 호주는 아예 우리나라랑 그냥 달라요, 구조가. 그래서 해외 사례 보고 우리나라도 저렇게 합시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어폐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우리나라가 선진 사례를 만들자. 2차 전지 사실 뭐 중국 제외하면 우리나라가 제일 잘하지 않습니까? 전기차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화재 예방과 대응도 선진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 기술을. K-방역처럼. 그래서 우리가 만들면 K-파이어. 좀 너무 말이 안 맞나? 아닌가? 요거는 이제 KBS 뉴스 유튜브 영상을 가져온 건데, 지하 주차장에서 불이 난 전기차를 견인차로 끌어내서 지상으로 갖고 올라가서 거기에서 100% 화재를 진압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건 너무 이론적인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 차가 어느 정도 진압이 됐으니까 망정이지. 열폭주 막 하고 있는데 막 1000도 이상으로 불타고 있고 막 옆에 차 옮겨 붙고 있는데 견인차가 들어가서 이거를 어떻게 끌고 나와? 말이 안 되죠. 요건 어떤 장면이냐? 일단 스프링클러가 작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비처럼 막 물이 쏟아지고 있어. 그럴 때는 이 차 자체에 불을 끌 수는 없지만 옆으로 옮겨 붙는 건 좀 덜 하더라. 그러니까 스프링클러라도 제대로 돌아가게 계속해서 점검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고. 근데 이것도 근본적으로 지금 불타고 있는, 폭주하고 있는 전기차에 불을 끌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서 신기한 게 하나 나오는데, 이것도 우리나라 기업이 발명을 한 거라고 합니다. 지자체랑 같이 해서. 여기에서 물이 나가는 겁니다. 보세요. 전기차 화재 소화용으로 개발한 장비. 바둑판만한 장치에 소방호스를 연결해 물을 주입하면 빨간 노즐이 배터리에 금속 이렇게 뚫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배터리 내부로 직접 물을 넣는 겁니다. 배터리 내부로 뚫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물을 엄청나게 쏴버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더 빨리 불을 끌 수 있게,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것도 과연 지하에서 저렇게 대응을 할 수 있느냐, 이 설비를 하나하나 만들 수 있느냐도 일단 따져봐야 되겠고. 이것도 보시면은 이제 소방에는 이런 전문적인 장비들이 있습니다. 아예 물을 밑에서부터 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을 갖고 다니시거든요. 근데 아까 거 본 거는 아예 차를 뚫고 들어가 버려서 배터리 팩 안에다가 물을 집어넣는, 그런 것도 이제 다양하게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한참 전 기사긴 한데 소방방재신문의 기사입니다. 약간 이렇게 뗏목형으로 물을 채워 넣는 겁니다. 수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위에서는 이게 질식 소화포라고 하는데, 이제 질식시켜 버리듯이 산소를 아예 차단해 버리는 그런 장비. 이거는 무슨 선물 보따리 싸듯이 차를 이렇게 쏴버리고, 이런 식으로 이동식 전기차 수조, 이것도 질식 소화포도 종류도 다양합니다. 또 요거는 이제 한 블로그입니다. 실무형아라는 분의 블로그인데,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 기준 소방 안전 가이드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연기를 어떻게 배출할 것인가. 여기 보면 배출용 송풍기도 있고, 연기 배출 그릴, 고깃집 가면 있는 것처럼 연기를 배출하는 다양한 게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지하에다 설치할 수 있을 것이냐도 고민을 또 해봐야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제 아이디어를 하나 생각해 볼까 합니다. 어릴 적에 이런 공상 많이 봤거든요. 최근에 또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전기차를 주차할 때 이렇게 구획을 나눠 버리자라는 거예요. 3대면 3대, 5대면 5대, 2대면 2대, 이렇게 구획을 나눠 버리자는 건데, 이거 보면은 아예 위에서 정말 송곳처럼 차를 뚫어 가지고 안에다가 물을 쏴 버리는, 이런 별의별 게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많이 보고
계시는 것처럼 질식 소화포를 이렇게 야외에서 씌워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야외니까 가능하죠. 질식 소화포를. 그러면 이거를 지하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위아래에서 동시에 진화를 해야 가장 빠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밑에서는 여기에서 바로 자동으로 물막이가 생기고 여기에다가 물이 금방 차오르고 있고 위에서는 그 질식 소화포가 덮어질 수 있게끔 어떤 화재가 감지가 되면은 특정 이상 온도가 올라가면 자동으로 여기 안에 있던 질식 소화포가 밑으로 팡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차 뭐 한 대면 한 대 뭐 정밀하게 덮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게 어렵다면 이렇게 칸칸이 나뉘어져 있는 구획에서 한 번에 팡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서는 물이 차오르고 있고 수조 같은 게 만들어져서 올라와서 약간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돈이에요, 돈. 결국 이거 다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 이걸 누군가는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결국은 누가 부담하면 좋겠습니까? 정부? 그 세금이 어디서 지금 우리나라 세금도 안 고쳐갖고 지금 난리 났는데 맨날 세수 뻥꾸 나고 있는데 1차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제조사예요. 자동차 제조사. 전기차 많이 팔아서 가장 이득 보는 게 누구냐? 제조사다. 그러니까 너희도 어느 정도 화재 빠른 이제 진압 관리를 위한 곳에 좀 분담을 해라.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조사는 바보가 아니니까 이윤을 방어하기 위해서 차값을 올리겠죠. 그러면 결국은 그게 소비자에게 돌아옵니다. 그러면 소비자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비싸요. 안 사요, 안 사. 값을 내리지는 못할 망정 더 비싸지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사요? 이렇게 또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참 돌고 돌아서 하늘에서 돈이 팡팡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쉽지 않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돈이 들더라도 완전히 전기차가 안전한 시대로 전기차 포비아를 좀 해소할 수 있는 시대로 간다면 약간의 돈은 좀 부담할 수밖에 없겠다. 그리고 이거를 최소화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밑에 수조가 올라오는 것까지는 돈이 더 많이 든다 쳐도 그냥 위에서 질식 소화포만이라도 떨어뜨릴 수 있는 구조라도 우선을 해놓으면 그래도 소방차가 오는 데까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해서 요즘에는 이런 질식 소화포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단가도 점점점 낮아지는 추세고 이것만 천장에서 떨어뜨리는 구조 대형으로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수십 대 수백 대 불타는 것보다 주변에 두세 대 같이 그냥 덮어버리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습니까? 요 정도면 그래도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대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 거고요. 중요한 거는 사실 또 여기서 끝나질 않습니다. 차라리 전기차는 안전한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밖에다 보관을 하잖아요. 주차장이 야외에 있건 지상에 있건 지하에 있건 우리 집 안이 아니잖아요. 사람하고는 일단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진짜 중요한 거는 실내에서 나는 배터리 화재입니다. 물론 이게 규모가 작으니까 보조 배터리 같은 거, 그 다음에 또 여름에 많이 쓰는 거, 이런 휴대용 선풍기 같은 거, 이런 것도 불 많이 나거든요. 아무리 작더라도 리튬이온 배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게 인명사고 크게 번지지 않으면 별로 뉴스 타지도 못합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서 계속해서 크고 작은 폭발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거. 요거는 이제 얼마 전에 해외 항공사에서 이륙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이륙하기 전이었는데 승객이 갖고 탄 보조 배터리가 불이 나서 비행기 안에서 불이 붙은 거예요. 이게 만약에 비행 중이었으면 뭐 다행히 출발하기 전이어서 빨리 끄고 사람들은 다 내렸다고는 합니다만 만약에 비행 중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너무 아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제는 다들 상식적으로 아시겠습니다만 보조 배터리 같은 거는 수화물에 넣는 게 아니라 갖고 타야 되는 거죠. 왜냐? 사람이 대응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전기차는 차라리 안전하다. 우리 집에서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것들이 도처에 너무나 많다. 근데 이것도 뭐 공포심을 가지시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뭐 옛날 뉴스 보면 뭐 KC 인증을 받은 보조 배터리도 폭발을 했네. 뭐 주변에서 뭐 폭발하는 것도 엄청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에도 그러니까 뉴스에 종종 나오는 게 전동 킥보드 집안에서 충전하다가 전기 자전거 집안에서 충전하다가 화재가 발생을 하면은 정말 크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그 전기 자전거를 사지 않았습니까? 또 집에 앞에 보관을 하거든요. 좀 신경이 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충전을 100%안 시키는 거예요. 한 7, 80% 정도만 충전을 해놓고 특히 보조 배터리가 됐든 휴대전화가 됐든 태블릿이 됐든 전기자전거 배터리가 됐든 충전할 때는 원칙 하나를 지키세요. 절대 사람이 잠 잘 때는 충전하지 않는다. 깨어있을 때만 충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대처가 가능하다는 거. 해서 뭐 집안 곳곳에 그 소화기를 배치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약간 저는 그러더라고. 왜 심리학자분들하고도 콘텐츠 많이 찍었습니다만 불안감이 되게 많은 유형이더라고. 불안감이 많아서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하는 그런 성격인데 그래서 집안에도 소화기가 한 대여섯 개 있습니다. 애들도 쓸 수 있는 이런 거를 애들이 쓸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제 유치원에서도 배운다고는 하는데 무거워요. 안전핀 잘 빠지지도 않고 이런 게 아니라 애들이 쓸 수 있는 스프레이형 소화기라든지 아니면 그냥 던지면 깨지는
거기에서 터져서 바로 소화액이 분사가 되는 그런 소화기도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꼭 당부를 합니다. 네 몸보다 불이 커졌을 때는 그냥 빨리 밖으로 나가라. 소리 지르면서 옆집 앞집 윗집 알려주고 뛰어나가라.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얼마 전에 당정에서 전기차 화재 방지책이 확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 중에 나온 게 배터리 정보 공개 의무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미 전기차 회사들이 배터리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개하고 있어요. 다만 그걸 이제 의무화했다라는 게 그게 다른 건데,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 의무화, 신축 건물 지하 주차장에 화재 조기 감지와 확산 방지가 가능한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배터리 인증제 시범 사업도 앞당겨서 시행한다. 전국 모든 소방서에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 전진 배치, 배터리 안전성 무상 점검, 그리고 과도한 충전을 제어할 스마트 충전기도 내년 9만 기까지 확대 보급. 이런 내용들입니다. 우와 하는 거 있습니까? 진짜 이렇게 해서 전기차 화재 방지책이다. 우와 이걸로 예방되겠다라는 거 있습니까? 물론 그래도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뭐 이런 것들은 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획기적인 거는 나오질 않고 있다. 결국에는 현장에서 대비하는 것만이 방법이겠다. 불이 안 나게 한다면 최고겠지만 아직 그런 기술은 없잖아요. 그럼 불이 났을 때 최소화해야 하는데 그 방법을 찾아야지. 그러면서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방법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그 지점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좀 계속해서 같이 좀 고민을 해보시죠. 그리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은 댓글로 알려주시면 저희가 채택을 해서 YG클럽 무료 구독권이라도 드리든지, 노다지 IR노트 무료 쿠폰이라도 드리든지, 약간 그런 거라도 저희가 뭐 해드릴 수 있는 건 그런 거밖에 없고 해서 오늘도 야식 잡설이 그리고 Y스트릿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다면 알림, 구독, 좋아요, 댓글, 다른 영상 보기, 알고 좋댔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뿅! 시장에 빠지면 원래 했던 것보다 더 빠진다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안 그래요. 본인들이 퍼나 PBR 계산은 잘못했던 거예요. 너무 쓸데없는 정보들을 많이 하려고 하죠.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던 기업들은 공통적으로 나밖에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다 갑자기 땡기면 세상의 모든 걸 나 혼자 다 가져가요. 중요한 건 100배 오를 동안 돈 번 사람이 여의도에 단 한 명도 없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주식은 원래 그래. 끝이었어요, 진짜로.